안녕하세요. 지식편의점의 저자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역사책이에요. 그전에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식객을 대접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를 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섞여들어요. 3,000명 정도를 식객으로 거느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맹상군이 그 몇몇 사람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저 사람은 맹상군 저 사람은 놔두면 해가 될 사람이니까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들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성문까지 가는데 이 성문의 규칙은 첫 번째 닭이 울어야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닭 울음소리 내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속아가지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맹상군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주 같았는데도 이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제주가 됐고요. 그런 또 제주를 알아본 사람이, 대접한 사람이 결국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쓸모있다. 야, 이건 넌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칭찬받는 일이 과연 정말 우리의 인생 길게 보면 쓸모있는 일인가? 반대로 야, 넌 참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봐도 정말 쓸데없는 일일까? 그건 또 시간이 지나보면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그런 인생의 의미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는 것과 1년, 5년 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저 사람은 되게 저 인생은 좀 안 좋다. 저 인생은 굉장히 부럽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개개인의 인생은 그 각자의 어떤 길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오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시스템, 사회 시스템으로 들어갔죠. 직업도 가지고 저희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빌런은 어떤 사람이 빌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누구냐 하면 히틀러 당시에 그 밑에 이제 장교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 소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걸 이송하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이송하는 책임자였다. 이 사람들이 가서 죽고 그런 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군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수송하라는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뿐 나로서는 아무 죄가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고 치면은요, 이럴 수 있죠. 하청업체, 그러면 협력업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협력업체랑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더니요, 부장님이요, 그거 우리 안 하기로 했어? 그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희는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저희는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당한 일이거든요.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케줄도 빼놓고 조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악으로 기능을 했지만 이 사람은 과연 저 사람한테 해를 입혀야지 생각해서 악을 행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내가 행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악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저 사람은 악당이야, 저 사람은 빌런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빌런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빌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좀 담고 있으면 조금 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곰스크루 가는 기차라는 책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전설적인 책인데 어떤 사람이 곰스크루 너무 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자신의 꿈이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그래, 이 아내와 같이 내가 곰스크루 가리라 라고 하면서 기차표를 사요. 그리고 떠나는데 첫 번째 역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쉬는 사이에 기차를 놓쳐버립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이 첫 번째 역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차표를 다시 그 기차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호텔에서 그냥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드디어 곰스크루 가는 기차표를 살 만큼 돈이 벌렸어요. 기차가 왔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는 나는 못 간다. 이 사람이 나 혼자라도 가겠다.
내가 꿈꾸던 거니까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했다고,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내립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그런 교사 자리인가? 하여튼 직업도 얻게 돼요. 이 남자는 항상 나는 곰수로 떠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40대, 50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얘기다. 여러분들이 20, 30대 꿈꾸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40대, 50대에도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기에 지향점은 있죠. 그런데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툭 버리고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게 20대, 30대는요.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지만 40대쯤 되면은 뭔가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곰숲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한 단계만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자.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의 이 희곡은요, 연극으로 보면요, 진짜 이게 뭐야? 뭐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주제는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내 그 연극이 끝날 때까지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이 연극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고도가 도대체 뭐지? 나한테 고도는 뭐지? 그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간절히 기다리지만 결코 오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게 경제적 자유, 부, 우리가 흔히 한 10억, 20억 벌어가지고 40대 은퇴하고 싶어, 이런 꿈을 꾸지만 오지 않잖아요. 고도입니다. 곧 올 것 같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런 희망만 계속 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 베케트도 그거를 딱 이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고도를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드시 와요. 고도는 오고 우리는 늘 인생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언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고도를 기다린다는,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을 의식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삶을 살았네 라는 그런 평을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이 책의 마지막쯤 부분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고도가 죽음이다, 아니다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의 해석의 자유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죽음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조금 인생 자체도 그렇고 이 작품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없다고 말했지만 유일한 답은 있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기, 그 상황, 그 관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혹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온 그 길 말이죠. 당신의 삶에서는 당신이 선택한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